배운 게 없죠?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 그치. 배운 거 이제 기억나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개념은 대충 알겠는데 못 쓰겠어요. 아, 그치. 그게 문제야. 쟤는 편집 따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그대로 이제 수업하는 거 다 올라가는 거야. 이제 엄마들도 보시겠죠? 아, 이런. 저만 찍혀요. 니네들 하나 안 찍혀요. 화면만 보이잖아. 이것도 막 상반신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칠판을 보는 거야. 그래서 이 오빠는 왜 붙어 있니? 초점 맞추기용이에요. 이걸 엄청 해요. 자꾸 날 따라다녀. 초점이 여기에 맞아야 이 평면에 맞으니까 칠판 글씨가 보이겠지. 그리고 그거 볼 때 화질 설정도 고화질로 하고 봐야 칠판 글씨 보입니다. 에이씨 그냥 막 360으로 해놓고 봐서 글씨가 안 보여. 화질이 구려요. 아니 보는 것도 모르는 쉐끼들 말이야. 그러니까 화질 꼭 좋은 걸로 설정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사설 다 집어치우고 자 맨 처음에 이걸 넘겨보면 화학 원에 이제 단원이 나오는데 단원 이제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패스하시고요. 거기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주기율표가 나오죠. 아 주기율표는 참 반갑죠. 매번 어디를 보나 이런 거 주기율표가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주기율표에게 감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좀 외워주셔야 되죠. 근데 너네 다 외웠어 또 지랄. 자 아이고 이름도 모르네 지랄.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자 어디 이름 좀 알고 넘어가 볼까? 자 이름 좀 알고 넘어가 볼까? 이름 좀 가온이만 이렇게 써놨네. 아이고 자 이름 가온이 성이 뭡니까? 김이요. 김가온. 언니 이름 뭐예요? 허시은이요. 시은이. 시은이 뒤에는 이름이 뭐예요? 조준용이요. 조준용이. 네. 이 준용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더라. 니네 네 학년에도 준용이가 2명 있어. 뭐? 그 다음에 이름 뭐야? 김준성이요. 김준성. 자 여기다가 가온이 엄마 번호 010-4414-0390. 4414-0390. 시은이 어머니 010-270-4366. 270-4366 2701. 4306. 준용이 어머니 7933-3414요. 7933-3414. 오, 굿. 010 안 해도 돼. 그 다음 준성이 7123-580이요. 7103. 7123. 왜 하나 둘 셋 1, 2, 3이라고 했잖아. 하나 둘 셋 7123. 580. 0805. 580. 미래도 0805라고 써놨지. 네. 자 가온이 전화번호 뭐지? 4366이에요. 가온이 전화번호. 저는 없어요. 그래? 그리고 엄마 걸로 보내? 네. 응. 시은 전화번호 8702-4366. 4366이요. 준용이 전화번호 전 없어요. 없죠. 게임용이냐? 준성이 전화번호 8707. 8707 뒤에 때 5805. 오케이. 네, 전부 다 한마디냐? 네. 오케이. 자, 좋아요. 이름은 알고 수업을 해야지. 자, 그럼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죠. 그럼 다음 시간에 당연히 주기율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외워요. 시험 본다고요. 당연하죠. 이거 여러분. 싹다 외워야 돼요? 아니, 나도 못 외워. 그런 건 20분까지밖에 안 해요. 20분까지 외웠죠. 그거 외우면 됩니다. 거기다가 코딱지만큼 더 추가야. 내 편원도 아니야. 여기 있네. 제가 이래요. 자, 주기율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써보면서 원자번호 1번 누군가요? 수서. 그렇지. 2번은요? 헬리움. 그렇지. 3번은요? 리튬. 그 다음 자동. 베릴륨, 금속,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인화, 규소. 인화, 염소. 아르곤, 헬륨, 칼슘. 다 외웠어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금만 더 외울 겁니다. 그럼 더 외우는 게 바로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세로줄이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가 일족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네. 네, 좋아요.
이쪽에는 원소가 몇 개가 들어가 있냐면 7개가 들어가 있어요. 오, 그럼 뭐야? 앞장 한번 따볼까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죠. 수리나카. 수리나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루비디움, 세슘, 프랑슘. 그래서 주기율표는요. 가로줄이 총 몇 개까지 있니? 그러면 7개. 자, 가로줄을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7주기까지 있죠. 그래서 이걸 외워버리는 거야. 수리나카, 루세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로줄.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자, 여러분. 요거 처음 보는 거죠. F1은요. 우리 프랑스, 알아 프랑스? 그 프랑스 이름을 갖다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프랑슘 이렇게 읽어줘요. 그럼 이거 CS는 아나요? 네, 좋아요. 알비는요? 몰라요. 루비디움. 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좋아요. 이제 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칼슘, 스트론튬, 바리움, 라디움. 그러면 스트론튬 알아요? 바리움? 알아요. 그렇죠. 라디움은 또 처음 들어보죠? 자, 이거는 라디움. 우리 큐리 아줌마가 좀 이거 가지고 뭔가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베마카스 바라. 이러니까 욕 같지만 욕 아니에요. 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베마카스 바라.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카스 바라. 너네 이제 옆으로 외웠잖아요? 세로줄도 외울 거예요. 그럼 세로줄. 붕수와 알루미늄이죠. 그럼 앞자만 따면 붕알. 그래서 이거 뭐 세 번째 있으니까 3붕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는 CSI죠. 너네 우리 미국 드라마에 CSI 있는 거 알아요? 그 CSI만 이렇게 촉구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말 좀 만들어 볼까요? CSI가 뭘 잡았냐면 얘는 밑에부터 인질, 인과 질소죠. 인질을 잡았어. 그러니까 얘네들 뭐라 그래? yes, 나 인질 잡았어. yes. 근데 인질 졸라 빡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뭐라고 하니? FCl. 자, 여기 더 외울 겁니다. 브로민, 아이오딘, 폭시브랄. 나 졸라 빡쳐. FClBRI.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폭시브랄. 근데 어차피 그런 일들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내야 되죠. 그래서 CSI가 인지를 잡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yes. 폭시브랄 해내야.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카스바라. 세 번째 붕알. CSI 인지를 잡았죠. OES, 폭시브랄 해내야. 오케이? 이거는요. 주기율표는 너네들이 옆으로 외웠잖아. 첫 번째 가로줄 주기율표에 2개 들어가 있죠. 두 번째 가로줄 몇 개 있어요? 8개. 그렇지. 세수하는 게 이제 아니라 8개가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또 몇 개가 있는 거야? 8개. 그렇지. 그 다음에 니네들이 외우는 건 요거 2개잖아요. 그러니까 2개, 8개, 8개에서 수헬 외웠죠? 그 다음에 리베 붕탄 질산플레 이렇게 외우나요? 네, 좋아요. 리베 붕탄 질산플레. 사실 그냥 이렇게 영어로 루프네 이렇게 하거든요. 리베빗이 높으네. 그 다음에 여기 나만 알지 PS 콜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2개, 8개, 8개, 2개 이렇게 끊어서 읽어줘야 돼. 쭉 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같은 가로줄에 뭐가 있는지, 같은 세로줄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런 걸 했어. 그럼 여기는 주기율표로 막 영어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얘는 영어를 보라고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그림을 보라고 넣은 겁니다. 그럼 이거는 바로 원소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들이 보면 맨 처음에 수소 있잖아요. 그 친구 보니까 어머 뭐야 이거? 물. 선. 그렇지 물. 그럼 이 얘기는 태양의 수소가 우리 태양의 거의 100%에 가까운 숫자가 다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물? 아마 그럼 신나 물. 자 기호가 뭐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물에 바로 뭐가 있는 거야? H2 이렇게 들어가 있죠. 물에 수소가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걸 그림으로 가장 보편적인 걸로 나타내 준 거예요. 외우고 그러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건 심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겨볼까요?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오니? 뭔가 나오는데. 자, 네, 그렇죠. 7쪽을 먼저 볼 거예요. 자, 7쪽을 먼저 보면요. 여기 이제 어디서 많이 봤던 거 나오죠. 이런 것들 배운 건 전부 다 시험봅니다, 여러분. 어머, 여기 주기율표 나오네요. 주기율표 원소기호. 자, 원소기호 한번 써봅시다. 아는 것만 쓰는 거예요. 자, 원소기호 한번 써봅시다. 모르는 건 안 쓰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다음에 는 써야 되겠죠. 오랜만에 하니까. 아 오랜만에 그지 생소하죠? 그래도 까먹으면 안 돼. 들려도 되죠. 당연하지. 주석이 기억이 안 주석. 그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원소 기호는요 영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주석 같은 것들은 영어로는 틴이야. 그런데 그리스어를 쓰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CS? SN. 네. 주석은 SN. 그래서 지금 금도 막 기억이 안 나잖아요. 금은 영어로 골드인데 그리스어로 써서 AU로 쓰죠. 근데 어떻게 줘? 야 금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금은 AU.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리스어로 AURRUM, 오럼이라고 하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랄 같은 거야. 다 영어만 쓰면 뭐예요? 딱딱딱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잘 쓰네. 제 괄호하고 써 있는 거는 영어 써놓은 거예요. 우라늄 뭐야? 오라늄은? 처음에 오는. 그지 그렇게 쓰고 싶지. 그냥 U 하나. 유요? 우라늄은 U 하나. 왜냐면 U자가 들어가는 원소기호가 우라늄밖에 없거든요.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단어 2개를 쓰는데. 자,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죠? 3개 빼고 다 썼어. 3개 빼고 다 썼어요? 오, 굿. 자, 그런데 안 쓴 거 겁나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위에부터 한번 볼까요? 카드. 기호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쉽게 알게 쉽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카드 뮤이잖아요. 그래서 카드 뮤는 카드의 CD. 몇방 쉽죠. 또 크로 뮤이잖아요. CR. 그러면 그렇지. 크로의 CR. 루비 뮤이잖아. 그렇지. 루비의 RB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 어디 있는 거? 아이오딘이죠. 그럼 아이오딘은 I. 그 다음에 백금은요? PT. 그렇지. 플라티넘의 PT에. 그 다음에 순 HD. HG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것들도 그리스어라서 머큐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단어가 나오죠. 자, 순 HG, 낙두 PB, 브로민 BR, 아연 ZN, 주석 SN, E는 P, 황은 S, 설퍼라서 설퍼가 영어예요. 황이 주석이 S 뭐예요? SN. 오케이. 그 다음에 염소는 CL, 아르곤, AR. 칼슘, CA. 칼슘이 CA. 오케이. 이거 우리 칼슘하고 칼륨 바꿔 쓰기 쉽죠? 칼륨은 K. 그 다음에 세슘, CS. 그렇지. 스트론튬, SR. 은은 AG. 금, AU. 구리, CU. 니켈, NI. 코발트, CO. 망간, NN. 철, FE. 바륨, BA. 규소, SI.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 그래서 저쪽에 실리콘밸리 알죠? 그 실리콘.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게 바로 뭐야? 규소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실리콘밸리인 거야? 실리콘 성분 맞아요. 그럼 이거는 순수 실리콘이 아니라 실리콘에다 뭔가를 처리를 한 거. 그걸 그냥 우리는 실리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코에도 코 수술할 때 뭐 넣는데 막 실리콘 넣는다죠. 그러니까 약간 말랑거리니까 아주 딱딱하지 않고. 나 그 수술 안 했어. 실리콘 진짜 넣어요? 그런다는데? 에? 사실 잘 몰라. 근데 실리콘 넣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이제 인터넷 쳐보면 되지. 코 실실, 코 높이는 실실 뭐 넣나요? 뭐 이렇게 나오면 치면 나오잖아요. 실리콘이라고 알고 있는데 완전 실리콘은 아닐 거예요. 근데 실리콘을 넣는 게 쟤네들은 약간의 뭐가 있어.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창틀 쏘는 거 그거 실리콘이죠. 그런데 이제 그 순수 실리콘으로 뭘 만드는 거니? 반도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AR. 그렇지. 마그네슘, MG. 나트륨, NA. 네온, NE. 그 다음에 불소는 F. 그렇죠. 그래서 불소 옆에 뭐라고 써있어? 영어로 플로린이라고 써있죠.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불소가 플로린이에요? 막 이런 불량품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아이 되옵니다.
어머나. 그럼 플로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헬륨은 H. 산성 O. 나이트로신 N. 탄소 C. 수소 H. 붕소 B. 리튬 Li. 베릴륨 B. 우라늄 U. 굿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주기율표에 있는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금속, 하나는 비금속. 그럼 금속의 성질들은 전기가 잘 통하고 열도 잘 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금속은 단단할까요? 무를까요? 단단해요. 자, 이거는 5개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할 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주기율표를 보면요. 우리 원소들 크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금속과 비금속. 아니, 금속은 메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비금속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니? 자, 일단 너네들이 얘네들을 구별할 때 이름으로 구별하셔야 돼요. 금속은요. 이름 말 끝에 뭘로 끝나는 거냐면 륨, 튬, 슘, 뮴, 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로 끝나는 것들이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도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할 수 있구나? 맞습니다. 그럼 륨, 튬으로 끝나는 건 금속이야. 그런데 실수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금속인 줄 알고 이름을 붙인 거야. 헬리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랄하고 금속이 아닌 거야. 그래서 륨, 튬으로 끝나는 거 이런 느낌들이야. 단 뭐는 아니라고요. 헬륨 빼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트륨 하면 좀 배운 사람들 나트륨은 이제 금속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근데 오이씨 막 나트륨? 나 막 금속 먹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드는단 말이죠. 영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으로 금속 구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럼 비금속은 말 끝에 뭘로 끝나니? 바로 소자로 끝나는 건 다 비금속이에요. 그럼 벌써 소자로 끝나는 거 몇 개 떠오르죠? 수소, 산소, 질소, 단소 이런 친구들요. 그럼 얘네들은 바로 뭐라는 거야? 비금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금속과 비금속이 주기율표에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나누는 거니? 계단 거야. 그렇지. 어디를 잘라야 되니? 붕알 사이를 뚝 자릅니다. 그래서 얘는 붕속, 비금속이다. 알루미늄, 금속이죠. 그럼 여기 붕알 사이를 잘라서 계단 모양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거 바로 뭐야? 비금속. 거기에 뭐 하나 포함? 바로 수소까지. 그래서 너네 주기율표에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할 때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버리죠. 그럼 왼쪽 아래에 있는 거 금속, 오른쪽 위에 있는 거 비금속. 이렇게 구별해 준다는 거죠. 됐나 여러분? 계단으로 쪼개는 거 어디부터 쪼개는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거 말고요. 조그맣게 하던 거 있잖아요. 아니 금속은요 전기 잘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전기 전도성이 크다. 열 전도성도 어떻다고요? 크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금속은요 짜잔 이거 금속이잖아요. 졸라 단단해. 야씨 더 단단한 거 있죠. 짜잔 이렇게 하면 얘 겁나 단단하죠. 그런데 뭐야 단단하고 대답했더니 선생이 아니야 이랬단 말이죠. 그럼 이건 바로 어떤 거냐면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금속은요 절대로 순수한 금속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금속이 여러 개가 합쳐진 합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단단하게 만든 거야. 야씨 이거 안 단단해. 가을에 종이 잘라도 안 단단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막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철이라고 안 하고 합금 이름으로 스테인리스라고 부르죠. 들어봤나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건 순수한 금속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순수한 금속이 어디 있어요? 자 오늘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돌잔치 할 때 받은 돌반지 좀 보여줘. 돌반지를 딱 꺼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 반지가 나옵니다. 그럼 엄마에서 안 볼 때 손톱으로 이렇게 한번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누르다는 얘기죠. 이로 한번 앙 하고 물어보세요. 네, 왜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금 막 이렇게 앙 무는 거 못 봤어요? 가끔 그런 거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확인하는 거니? 순금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거야. 그게 만약에 순수한 금속이잖아? 이를 딱 누르면 이 자국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돌반지 손으로 이렇게 누르잖아? 다 찌그러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반지가 있어요? 돌반지는요 끼고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금값은 모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질량으로요.
그러니까 찌그러지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자, 순수한 금속은 단단하다 무르다 여기다 써야 되는데 좀 부족하게 올라갈게요. 순수한 금속은 어떻다고요? 모르다. 무르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속은 어떤 성질이 나타나니 이 모르는 것들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문방구에 가서 찰흙을 사왔어. 그럼 찰흙을 사면 갓 사온 찰흙 느낌 좋죠. 누르면 들어가죠. 그게 바로 순수한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좀 잘라가지고 손바닥 위에 넣고만 동글동글 이렇게 굴리잖아요. 굴리다가 빵빵빵 때리면 어떻게 돼? 넓게 펴지죠. 그럼 이게 펴지는 이유 바로 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르기 때문에 어떤 성질이 나타나는 거니? 펴지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초딩들은 펴짐성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서 언니 오빠들은 거기에 한자어를 섞었습니다. 이런 게 지랄이죠. 그래서 펴지는 성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니? 이거는 너네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 왜 비 오는 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엄마들 뭐라고 그래요? 아 전이나 부쳐 먹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죠? 감자전, 녹두전. 이 전자가 한자어입니다. 에? 펼전자예요. 그러니까 너네 봐 감자전 넓게 펴가지고 익혀먹는 거잖아. 그래서 이름이 전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전성?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무슨 성이 크다라고 하는 거야? 전성이 크다. 그런데 이렇게 전성이 큰 이유가 어떻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무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요. 오케이? 너희 연필심 봐봐. 졸라 단단하죠? 연필심을 빵빵빵 때리면 어떻게 돼? 펴져 깨져. 예절. 그럼요. 그게 단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이야. 그 단단한 거와 무른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있어. 그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때리지 않고 막 비벼봐. 우리 지우개 똥망니네 그만 밀잖아요. 그럼 애 어떻게 돼? 이렇게 길게 늘어나죠. 그럼 이게 길게 늘어나는 것도 성질의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길게 늘어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냐면 길게 뽑아져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뽑힘성이 크다라고 한답니다. 단어 알아야 돼?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연한 성질, 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속은 열 잘 통하고 전기 잘 통하죠? 전성과 연성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중고에서 이제 작년에 시험제, 작년이가 재작년에 시험제 나한테 뭐라고 나왔는 줄 알아? 금속은 넓게 펴지는 연성이 있다. 그리고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아니 연성도 있고 전성인데 꼭 그렇게 연결을 해서 문제를 내면 실제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난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옵니다. 화학은 겁나 쪼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막 쪼잔쪼잔하게 다 해줘야 돼. 그러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금속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죠. 어머. 그러면 금속은 주기율표 어디에 있다고요? 왼쪽 아래에 위치해 있어. 어머, 그럼 비금속은요? 당연히 이거와 전부 다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반대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어머,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오른쪽에 바로 뭐가 나온 거야?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간단한 성질이 쓰여져 있죠. 이런 거 당연히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화학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수소는 왜 1번이지?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시은아, 자꾸 이 시은 이름이 생각나야지. 시은아, 원자 번호 있잖아. 수소는 왜 1번이야? 먼저 그 전자가 한 개라. 아, 전자가 하나라서. 아, 그렇구나. 아, 준서아. 누가 준석이야? 이씨, 대답을 해야지, 씨. 이름 다 아직 못 외웠단 말이야. 준성아. 수소 왜 1번이야? 수소 똑같아. 잘 기억이 안 나는군요. 가온아. 수소 왜 1번이야? 중성장과 그렇지. 양성장과 중성장과 그치. 전장과 뭔가가 하나야. 바로 그 입자의 개수 때문입니다. 어머. 그러면 우리 바로 뭘 하는 거니? 원자의 구조를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 자, 여러분.
원자는 뜬그랗자. 그 중심에 뭔가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죠. 뭐야 선생님 지금 장난하나? 이게 뭐냐 이거? 자 느끼셔야 됩니다. 핵 그렇지. 그럼 이 말은요. 원자 전체 크기가 이만하면 핵은 요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야 원자 졸라 작구나. 사이즈면으로.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갔어. 자 한바트 운동장. 상상되나요 여러분? 그리고 막 가운데 가가지고 모래를 하나 주워. 모래 이렇게 주워 들고 운동장은 원자, 모래알은 원자핵. 이 정도로 너네들이 원자핵의 크기가 전체 크기에 비해서 매우 작다는 거죠. 그거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그려놓으면 공부하기 나쁘잖아. 그러니까 그 누가 그래도 원자핵을 이따만하게 그리잖아. 근데 절대로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에 WBC 하는데 뭐 완전 야구 개박사 같다며? 아 진짜. 그랬대. 일본한테 개박사 같대요. 그럼 나 이제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 원자 어떻게 돼? 야구장 원자, 야구공 원자핵 요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어머 그럼 원자핵은 조그마하면 공부하기 지랄 같으니까 우리 원자핵 이렇게 크게 그렸잖아요. 그 원자핵 안에 요렇게 생긴 입자 있자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입자 양성자. 그럼 양성자끼리 나 꺼져. 나는 싫어해. 막 이렇게 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졸라 착한 애가 니네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이들의 싸움을 말려주는 친구가 있죠. 바로 누군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중성자는 양성자들끼리 밀어내는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느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머나 그럼 바깥쪽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대요? 뱅글뱅글 돌고 있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자의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자는 원자핵과 뭘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핵 안에 플러스를 띠는 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전기가 없는 거 중성자. 어머나 그럼 이들의 전하의 종류 다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없으면 전자 마이너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여기다가 전하량이라고 쓰고 양성자 한 개가 과연 전기가 얼마일까? 라는 걸 숫자로 쓸 거예요.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양성자의 전하와 전자의 전하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양성자 하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쿨롱이라고 하는 전기를 띱니다. 헐, 숫자 졸라 작네? 라는 거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작은데 그 숫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전자 하나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 이라고 하는 전하량을 갖습니다. 헐 뭐야? 양성자와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크기가 그렇지 똑같다는 겁니다. 어머 그럼 뭐야? 크기는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양성자가 2개고 전자가 2개면 이들은 토탈 전하량이 뭐란 얘기야? 0. 오케이. 자 오늘의 핫 포인트 바로 뭐니? 우리 원자라고 부르는 입자 있잖아요. 원자라고 부르는 입자는 무조건 중성입니다. 그럼 이 말은요 안 알려줍니다. 어떤 문제에서 야 원자 중성이야? 이런 거 안 알려줘요. 우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내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모든 원자라고 부르는 입자는 걔가 갖고 있는 양성자 개수랑 누구의 개수가 같아야 돼?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의 질량은 어떤가요? 여기 있잖아요. 이들 진짜 질량? 너네 요즘에 뭐 몰 화학식량 좀 배웠다며. 시험 봤는데 개망했다며. 그래. 그럼 그때 아니 도대체 야야 니네 이 정도로 알걸요? 탄소 원자량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12. 수소는 원자량이 얼마야? 아니 그럼 왜 걔네들은 단위도 없는 그런 찐따 같은 애들 1, 12 이렇게 쓰냐 이거야. 그럼 걔네들 원자량을 쓰는 이유가 뭐니? 진짜 질량을 쓰면 되잖아.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어때요? 졸라 작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양성자, 수소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는요, 진짜 질량이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제곱g이야. 그럼 우리 숫자 뭐야? 겁나 작아.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작은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크기의 값을 잡는데 야 50kg, 40kg 이렇게 하면 나의 몸무게를 빗대 갖고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상상이 되죠. 그런데 1000kg 이렇게 하잖아요. 자동차가 보통 이제 한 2000kg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죠? 모닝. 모닝은 한 1600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잘 자세히 모르지. 그 정도 그냥 그렇게 몰라. 참, 무대 어떻게 제 졸라는 건데. 이제 그 정도 감각이야. 그런데 만약 10만 킬로그램, 100만 킬로그램 이렇게 하면 졸라 무거워. 끝이죠. 이게 상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점차 큰 데로 가는 것도 그런데 심지어 작은 쪽으로 가는 애들은 졸라 작아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야 너도 가볍고 너도 가볍고 너도 가벼워 니네 다 가벼워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근데 지네들끼리는 무슨 소리예요. 우리끼리 엄청 많이 차이 나요. 우리 기억해줘요. 그래서 그들을 진짜 질량이 아니라 질량의 비율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자의 질량이 아니라 원자량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응? 어머. 그럼 여기 있는 얘네들 질량비 바로 어떻게 되니? 자 여러분 여기 전자만 이렇게 막 빨빨거리고 있구만. 원자의 주변을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니? 라고 하잖아요. 가벼워서. 우리 마치 이제 바람이 불면 머리카락이 뭐 픽픽 날리잖아요. 내 머리 짧아서 날리지도 않아요. 이게 막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몸은 가만히 있죠. 그럼 머리카락이 날아다니는 이유가 뭐니? 가벼워서.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요. 원자를 나갈 수도 있고 원자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럼 얘네들은 바로 가벼워서. 이거 까먹으면 안 돼? 가벼워서. 그럼 전자의 질량을 1이라고 보잖아요. 제일 가벼우니까. 여기 있는 양성자는 전자보다 얼마나 무겁니? 얘네들이 왜 저희끼리 차이 많이 나요? 왜 이렇게 얘기하니? 양성자라는 전자보다 1836배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하죠. 그럼 여기 있는 중성자는 1838배가 무겁습니다. 어머나. 아니 그런 거야. 얘 졸라가 됐네. 이건 우리 몸의 머리카락이야. 저 오늘 머리카락 떨어지고 머리카락 한 10개쯤 빠졌어. 어머나 그럼 오늘 가벼워졌나? 그러고만 저울에 올라가. 그럼 가벼워지나요? 아니죠. 그럼 바로 그겁니다. 이 얘기는 전자는요. 전기에서는 겁나 중요하지만 전자는 질량의 측면에서는 질량을 무시한답니다. 그럼 얘 봐봐. 아니 1 무시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이렇게 잘라서 이제 2 차이 나는데요. 1점 얼마 차이 납니다. 어머. 그럼 얘네들 1 무시했으니까 얘네들 차이도 무시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또 중요한 포인트 나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바로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은 어떻다? 그렇죠. 바로 얘네들의 질량은 같다라고 공부를 한답니다, 여러분. 어머, 그러면 이런 걸 공부했어.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뭔데? 막 뜸들이죠. 바로 원자 번호는 아까 시윤이가 전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전자는 이동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자하고 개수가 똑같은 게 누구야? 양성자잖아요. 그래서 야 원자 번호는 뭐야? 이렇게 말하면 정답은 양성자의 개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자도 똑같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떤 단어를 붙이면 돼? 중성일 때 전자수. 왜 그러면 전자라고 안 하는 거니? 전자를 어떻게 하니까? 이동하니까 그거에 고유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 그래? 그러면 두 번째,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때는 뭐야 이거? 전자 개무시했죠.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야? 양성자랑 중성.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질량이라고 안 하고 내가 뭐라고 쓸 거니? 질량 숫자라고 쓸 겁니다. 넘버 맞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야, 아니 양성자랑 질량이 중성자가 똑같다며? 그러니까 그 둘의 질량을 더하기 위해서 어머 얘네들 질량수라고 하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 그럼 너네들이 알고 있는 탄소 한번 볼까요? 탄소는요 왼쪽 아래에 내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바로 무엇의 개수인가요? 중성자인데 양성자. 이런 거 모르면 하늘 두 쪽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 이렇게 원자들이 왼쪽 아래에 자그맣게 쓰는 게 바로 원자 번호입니다, 여러분. 그럼 원자 번호는 곧 무엇의 개수를 일컫는 거니? 양성자 개수.
그 다음에 왼쪽 위에다가 자그마한 숫자로 12라고 쓰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바로 뭘 나타내는 거니? 질량수. 굿자. 얘는 질량수.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에다가 뭐를 더하게 한 거야? 중성자를 더하게 한 거죠. 오, 그럼 저 숫자를 딱 봤어. 어? 뭐냐 이거? 그럼 얘네들 이걸 딱 보자마자 양성자 몇 개? 6개. 그렇지. 중성자 몇 개? 6개. 전자는 몇 개? 6개. 그렇지. 6개에서 왜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말끝을 흐리지? 자, 여러분. 모든 원자는 오케이. 이런 것 까먹으면 안 된다고요.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어떻다고요? 같다라고요. 어머,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마그네슘 한번 써볼까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 얘는 24의 질량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자 몇 개? 12개. 중성자? 12개. 그렇지. 뭐? 12개. 전자? 12개. 그렇지. 뭐야? 근데 세상이 이상하네. 666, 12, 12, 12. 뭐 다 똑같은가요? 일부러 똑같은 것만 한 겁니다. 자, 얘네들이 똑같은 거는 바로 뭐니? 조금 할까요? 양성자와 양성자는 서로 밀원에서 싸우고 있는 중이야. 그럼 그들의 싸움을 말리는 게 중성자죠. 그럼 이렇게 싸우는 애들의 개수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말리는 애들도 개수가 똑같으면 싸움이 말려져요. 그런데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 원자 번호 26번입니다. 얘는 56의 질량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싸우는 애들이 26마리나 돼. 그럼 얘네들을 막 말릴 때는 그들보다 더 많은 말리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응? 그럼 얘는요? 양성자 몇 개? 26개. 중성자? 30개. 전자? 26개. 아, 여기서 잠깐 이렇게 멈추는 겁니까? 전자 26개? 뭐야? 양성자가 4개를 많아졌죠. 이런. 그러면 원자 번호가 더 큰 금을 한번 볼까요? 금은 원자 번호 79번이고요. 197의 질량수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럼 얘네들 양성자 몇 개? 79개. 중성자? 118. 113. 되게 잘하네. 118. 근데? 아, 아, 197. 197이구나, 저게. 네. 자, 제가 글씨를 개떡같이 썼죠? 그냥 118. 그럼 전자 몇 개? 79개. 그렇지. 바로 이런 거야. 어머, 그럼 너네 봐봐. 얘네들 싸우는 애가 79, 말리는 애가 118이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니, 싸우는 애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리는 애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건,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그 원자는 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 불안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원자 번호가 큰 놈이 바로 우라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우라늄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우라늄은 92번이거든요. 그럼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이 우라늄 235, 234 이렇게 질량수를 가져요. 그럼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양성자 90, 중성자 143. 여기 빼기 겁나 잘한다. 전자는요? 92. 그렇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아까는 얘네들이 똑같아서 1이었죠. 얘네들은 1.5배까지 늘어납니다. 그럼 그 원자 번호 92번까지 가잖아요? 자연계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종류는 118종류예요. 오, 졸라 많네? 118종류예요. 그러니까 현재 118번까지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문자는 93번부터는 뭐야? 사람들이 다 만든 거야. 그치? 그럼 걔네들은 자연계 없는 이유가 있겠죠? 불안정하니까. 만들면 애들이 나 싸울 거야. 그러면서 다 싸워서 애들이 조각조각 나버립니다. 그런 거 조각조각 나면서 막 애들 막 뭔가를 내보내. 뭔가를 막 내보내. 짠.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래? 방사능 물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쁜 애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심지어 우리 우라늄도 나쁜 애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가지고 뭐 만들어 막 핵폭탄 뭐 이런 것들 한다고.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뭐 플루토늄 뭐 이런 것도 막 졸라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것들이야. 물론 이런 걸 다루는 영역은 물리예요. 우리 이제 다시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거죠. 자, 돌아와 볼까요? 돌아와서 니네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니 그럼 뭐야? 탄소는 질량수가 12고요. 마그네슘은 질량수가 24. 그럼 이 얘기는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를 토탈하면 몇 배라는 거야? 2배. 그런데 자, 얘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우리는 같다라고 봤죠. 그럼 아무리 종류가 달라도 질량이 똑같으니까 개수가 2배면
질량도 몇 배일까요?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너네들이 이렇게 쓰여있는 숫자를 질량의 비율, 원자량이라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어머!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하면 돼? 마그네슘 한 개는 탄소 원자 한 개보다 몇 배가 무겁다? 2배가 무겁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냥 수치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머,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질량수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뒤집어서 원자번호가 큰 쪽으로 가지 말고 작은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자, 원자번호 1번 수소. 수소? 가온아, 수소가 1번이면 수소는 양성자가 몇 개야? 뭐야?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면 중성자가 없음.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친구가 없어. 그러니까 말리는 친구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인데 질량수도 얼마짜리라는 거야? 1.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를 하고 있는 원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수소. 그럼 바로 모든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원자에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가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라는 거죠.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런데 이거 말리는 친구 중성자요. 얘 있을 필요는 없지만 있으면 안 되나요?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양성자 옆에 중성자 깍다리로 이렇게 붙어있는 수소도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당연히 양성자가라니까 전자도 하나겠죠. 그럼 얘는 질량수가 얼마짜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수소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수소보다 2배가 무겁죠? 무슨 수소라고 하나요? 2배가 무거우니까 그냥 중수소. 오케이? 어머. 그럼 얘는 중수소. 그럼 중성자 하나 더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럼 1의 3짜리 수소죠. 그럼 얘네들은 그렇지. 3배가 무거우니까 3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연계상에 헐 얘네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99.98%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이씨 전부 다 이거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물을 마셔서 H2잖아? 다 마셨네? 물을 이렇게 마셨어요. 물을 마시잖아? 그러면 그 중에 99.98의 수소가 바로 이렇게 생긴 수소야. 그런데 이런 수소도 어떻다는 거야? 있다라는 얘기죠. 특히 이런 수소만 뽑아내가지고 모아놓는 곳이 있습니다. 너네들 오늘 집에 가다 볼 수 있어요. 바로 어디니? 이따가 엘베 타지 말고 계단으로 내려가다 보면 1층과 2층 사이에 초록색 요렇게 하고 서 있는 오빠 보여요. 그렇지. 비상구. 비상구 표시 있죠. 1층과 2층 가운데 사이에. 그럼 그 비상구는 이 불빛이 항상 나와야 되죠. 우리 보통 이제 건물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불이 다 나갔어. 불났어. 그러면 전기 다 나가니까. 그럼 만약에 전기로 연결해 놓으면 그거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걔는 전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냥 항상 에너지가 나오는 그런 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비상구 안에는 질량수가 3짜리 3중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 좋은 물질이란 얘기예요. 그럼 얘는 스스로 막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막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막 우리 생각 안 좋은 물질이 거기에 있죠? 막 이러잖아. 근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해가 없다는 거죠. 안 좋은 물질도 양이 많아 이제 우리 해를 미치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그냥 커먼센스예요. 누가 시험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 야 저기 뭐 들어있어? 이러면 하나도 안 물어봐요. 근데 우리 과학을 배운 사람은 그 비상구 그 안에는 3중수소가 들어있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뭐 어디 가서 그냥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달라. 이런 관계에 있는 그런 물질, 그런 원소를 우리는 무슨 원소라고 하죠? 그럼요. 동위원소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1번 동위원소가 뭐니? 얘네들 뭐는 같고 뭐는 달라? 원자 번호는 같고 질량은 달라. 그렇지. 원자 번호는 같고 얘네들은 뭐가 다르다고요? 오케이. 질량수가 달라. 어머. 그럼 원자 번호. 자, 말 바꾸기 해볼까요? 원자 번호는 무엇의 개수가 같은 거야? 양성자수, 양성자의 개수는 같은데 뭐가 달라? 중성자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제 엄청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화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야 도대체 화학 뭐 배우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 너네들은 있잖아요 원소기호 외우고 막 주기율표 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단 말이야. 그런데 조금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야 도대체 화학이 뭘 다루는 학문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화학은 전자의 이동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물질에서 전자가 움직이죠. 그럼 전자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몇 개가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학문이 화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니? 모든 원자들은요. 얘네들 양성자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양성자 수는 같아. 그럼 여기 전자 수는 같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쓰고요. 전자 수가 같다는 말을 그들이 갖는 화학에서 나타나는 성질은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 되게 중요한 거야. 동위원소는요. 그러니까 무슨 성질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이 말이 중요한 거야. 화학적 성질은 같고 그럼 1, 2, 3이라고 하는 질량이 다르죠. 이런 질량, 수치로 표현하는 성질을 물리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고 물리적 성질은 달라. 그런데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 그래서 동위원소의 진짜 의미 여러분 질량수가 1짜리 수소도 주기율표의 요 위치 위치 질량수 2짜리도 나 여기 너랑 같은 위치 질량수 3짜리도 나 여기 너랑 똑같은 위치 즉 같은 자리를 차지하는 원소 같은 동자 자리 있자 그래서 이름이 동위원소입니다 여러분. 그럼 얘네들은 같은 자리에 있다는 건 이들의 화학적 성질이 전부 다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럼 동위원소는 수소만 있나요? 동위원소는 모든 원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얘네들이 이제 평균 원자량 배우면서 염소 평균 원자량 따졌죠? 그럼 이제 이게 기억이 나야 돼. 질량수 염소 원자량 두 가지가 있죠? 뭐뭐가 있어? 응?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염소는 35짜리랑 37짜리 두 가지가 있죠. 그렇나? 그렇나? 그럼 염소 얘가 자연계상의 75%. 이거 안 했어요? 그럼 염소 원자량은 뭐라고 했어? 계산하는 것만 했는데. 그치. 계산하는 거잖아. 저게 원자량이 저런지는 알려줬나? 기억이 안 나. 그렇군요. 자랑 공부할 때는 그쵸. 저는 웬만하면 다 외우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자연계에 실제로 요런 두 개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3대 1로 존재하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저런 거는 나는 그냥 외우든 안 외우든 그건 니네 마음이에요. 그런데 동위원소 중에서 꼭 외우고 넘어갈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소와 헬륨의 동위원소예요. 수소는 동위원소 하나, 둘, 셋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있죠. 헬륨의 동위원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헬륨 원자번호 2번이죠. 네. 그럼 하나는 질량수가 3짜리, 하나는 질량수가 4짜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소는 질량수 1, 2, 3, 헬륨은 3, 4 두 가지. 요런 거는 그냥 완벽하게 상식으로 외워버리세요. 오케이? 그래서 어딘가에서 야 우리 X, Y 막 이렇게 나는데 뭐 질량수가 1, 2, 3 이렇게 코딱지만한 숫자가 나왔어. 그럼 얘는 수소 아니면 헬륨. 특히 얘네 두 개가 비교해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수소랑 헬륨이 질량수가 똑같아. 그런데 얘네들 원자번호 1번이고 원자번호 2번이잖아.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동위원소구나. 별거 없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 그 밑에 동소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 동소체는 여기서 안 하고 뒤에 가서 할 거예요. 화학그룹 할 때. 우리 좀 이제 너네들이 양형 진도가 좀 있어서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8쪽 한번 보세요. 8쪽은요. 거기 뭐가 나오냐면 이온이다. 이런 지랄하고 이런 게 또 너네들을 또 이제 지랄맞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자 8쪽에
왼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거기 이혼식하고 막 식 써놨는데 겁나 멀리 떨어뜨려서 써놨죠. 자, 이거 한번 아는 것만 한번 써볼까요? 이거 안 보고. 안 보고 써야죠. 뭘 안 보고? 아니 옆에 이거 보지 말고 이렇게 살짝 가리고. 자, 이혼을 한번 써보세요. 외운 거 한번 써보라는 거죠. 못 써도 괜찮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다 외워야 됩니다. 이런 지랄. 탄산이 뭐냐? 참 어렵다. 어렵다? 실수리 마이너스가 2마이너스? 아니야, 아까 일시 정지시켜. 이거 니네 노는 것도 찍어? 응. 지랄아. 자, NO3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원자가 단체로 모여있는 이온이죠. 이런 걸 원자 단 이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산소가 되게 뭉태기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들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주니? 말에 있는 소자를 다 빼버리고 읽어줍니다. 그럼 얘는 질소, 산소, 이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자 빼니까 이들은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질, 산, 이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또 CO3E-가 있어. 그럼 이거는 무슨 이온? 탄산. 그렇지. 탄산이온. SO4E-는 무슨 이온? 탄산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있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BO3 3- 거기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얘네들 3-가 그럼 이건 BO3 3-. 무슨 자 읽어볼까요? B가 뭐죠? B? 다리로. 그렇지. 뭐 발효? 분산. 그렇지. 분소와 산소니까 소자 빼고 얘는 무슨 이온이라고? 분산이온. 분산이온. 그렇지. 이런 게 있나 싶죠? 있습니다, 여러분. 분산이요. 그 다음에 PO4 3- 있어요. 그럼 PO4 3-는 이게 인산이온. 자, 민산이온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산이온 중요합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외워요? 자, 어떤 건 1-고 어떤 건 2-잖아요. 사실 다 원리가 있겠죠. 얘네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 원리를 지금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불량법을 아는 게 너무 없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외우는 거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냥 한글로 읽으면 보잖아, 보. 네. 세 개잖아요. 쓰리, 보스, 세 명이랑 뽀뽀. 네? 뽀뽀. 뽀뽀뽀뽀뽀뽀. 뽀뽀로 할 때 뽀뽀. 뽀포. 뽀뽀. 그러니까 뽀뽀 몇 번 한다고? 3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알아, 나도. 그냥 그렇게. 야, BO3야. 그럼 보스잖아. 보스 3명, 3-. 야, 뽀뽀 3번. 말도 안 되죠? 이거 옛날에 우리 이런 노래가 있었어.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3번. 엄마가 안아줘도 뽀뽀뽀.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그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그거 되게 유명한 애기들 프로야. 어릴 때 맨날 듣는 그래. 그러니까 뽀뽀 몇 번 해야 돼? 3번. 그게 인산이온이라고요. NO3-잖아. 이것들 노잖아, 노. 노스. 노스페이스 할 때. 노스. 그래서 노스 뭐 의미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노스 일마. NO3-. 근데 그냥 NO3-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다음 이것도 코스모스 2개 폈네. 코스 2개. 소포 2개 왔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애들이 너네들이 공부를 안 하면 이게 3개가 들어가는지 4개가 들어가는지 몇 마이너스인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저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용해서 외운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1-에 또 하나. 너네들 지금 많이 썼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CH3COO-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렇지. 이름이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어를 그대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럼 얘도 O가 2개잖아. 그래서 아세트까지는 영어고요. O 2개, O2잖아. 산소는 산만 읽은 거야. 그래서 얘가 아세트산, 이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CH3, COOH는 그거는요. CH3COO- 넌 1-, H+, 난 1+, 1이와 우리 결합하자. 그래서 이렇게 결합한 거. 그럼 얘네들은요. 결합하니까 맞벌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CH3COOH 이렇게 되는 건 아세트산.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온이 아니고요. 그럼 아세트산 하잖아? 이게 뭘까? 식초. 식초는 아는데 걔가 아세트산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화학을 배운 사람은 그런 건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세트산, 식초. 그러니까 너네들이 식초를 먹잖아? 그럼 아세트산이 식초니까 아세트산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세트산만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물 타서 먹는 거죠. 물 많이 물만 들어있어요? 타면 돼요? 그렇지. 우리가 먹는 아세트산, 뭐 식초는요. 썩지 않아요 식초에다가? 사과는 물 섞고 물. 사과. 한 물만 6% 섞어요? 정도. 물만 섞어요 아세트산이? 오. 그럼 식초가 돼요? 오. 사과도 사과는 사과 아니 섞는 게 아니고요. 사과 즙을 넣는 거예요? 사과로 식초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과 식초. 그거 다 배웁니다. 포도로 식초를 만들면 포도 식초. 그런 건 없지 않나요? 어떻게 만들어요? 있는데요? 포도로 식초. 포도 씨 아니에요? 와인이 신 게 포도 식초예요. 네? 여러분, 자 이거 다 배워요. 이제 곧 배워요. 곧. 근데 니네 이거 안 배웠어? 네. 배웠는데 까먹은 것 같아요. 인류 문명과 화학 배웠어 안 배웠어? 네? 화학과 우리 생활. 아 배웠어요. 의식주와 화학. 첫 배웠는데 번째 뭐 단원에 배웠잖아요. 그냥 의식주와 원신 같은 생명. 것도 아니 또 그거 원신이랑 불밖에 없어. 철의 재료이나. 그것도 있었잖아. 그 하버가 질소. 그래 그런 거. 그리고 그 뭐 나일로 만드는 거. 맞아 섬유 아니 하버 독일 그 뭐다. 아 그건 알지 나일론이랑 그래 그 뒤에 나오죠. 알코올 이런 거. 그건 안 배웠던 것 같은데. 무슨 용광로에 뭐 넣고 그건 나 철의 재료, 철 철의 재료. 철의 재료.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한데 니네 그것만 기억하는구나. 알루미늄 그거 뭐 무슨 화학 반응식. 그래 맞아. 그거 배우고 나서 화학식량 배우기 바로 전에 배워요. 선생님 뛰었나 봐. 그 아니, 산화수소 산화수소 그거요? 우리 안 배웠는데. 타노스도 안 배웠어요? 네. 네. 선생님이 물이 더 나무랑 물 그거. 먼저 한다 했어요. 근데 그거 어려워요. 다이아몬드 그거 있잖아요. 흡연이랑. 우리한테는 다 어려워. 맞아 다 어려워. 아유씨 이런 거. 다 어려워. 그래서 뭐 여하튼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이랬잖아. 저거 되게 쉬워요. 엄마들 다 할걸요? 응? 막걸리 있잖아 막걸리. 네. 막걸리가 술이잖아요. 네. 막걸리는 뭘로 만드냐면 쌀로 쌀. 만들어요. 쌀을. 그런데 이 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쌀에 있는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네? 쌀은 원래가 녹말이죠. 포도당. 그러면 이 녹말에다가 쌀로 이렇게 밥을 해. 그럼 밥을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런 밥이 아니야. 막 물 졸라 조금 넣어가지고 밥을 해면 밥이 막 하나씩 돌아다녀. 그런 걸 술밥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이상한 곰팡이, 누룩곰팡이, 그리고 막 효모 이런 걸 같이 섞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좀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엄마가 시골에 산 거야. 걔네들 막 단지에 넣어가지고 아랫목에다가 따뜻한 데다가 36도, 40도 그 정도 아랫목에다 넣고 이불을 푹 덮어놔요. 그리고 걔랑 며칠 잡니다.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니?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거기 있는 발효가 되는 거야. 포도당이 발효가 되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소리야. 그래서 기포가 올라오는 소리야. 그러니 그 기포가 올라오고 나면 걔는 중요하잖아. 거기서 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에탄올이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뭘 만든 거야? 에탄올을. 그러면 포도에 들어있는 당이 포도당이야. 포도 맛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도에도 포도당이 있고요. 사과에도 포도당이 있고요. 쌀에도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로도 술을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럼 일단 쌀로 술을 만들어서 에탄올. 그런데 막걸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막걸리를 안 마시고 집에다가 그냥 또 며칠 내비두잖아요. 거기서 신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식초. 오케이. 그게 식초예요. 그럼 사과를 가지고 사과를 포도당에서 술 만들었다가 식초까지 가면 그게 무슨 식초야? 사과 식초. 포도에 있는 포도당으로 술 만들고 식초까지 가면 포도 식초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게 와인인가? 와인. 포도주가 와인이죠. 포도주.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너네 감식초 이런 거 들어서 감식초? 아니요? 저는 엄마가 집에서 사과 식초 쓰길래 사과가 들어간 식초인 줄 알았어요. 사과로 만든 이라는 뜻인 거예요. 사과가 들어간 식. 사과만 안 따죠. 그럼 사과로 만든 식초는 그러면 식초 말고 아세트산 말고 사과에 있는 성분들이 함께 있으니까 몸에 좀 더 좋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 그런 걸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네들 만들었어. 근데 무조건 다 그걸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효가 충분히 돼야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몸에 안 좋은 성분이 하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단계를 건너가야 술에서 그 단계를 건너가야 식초가 되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 있는 물질을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게 이제 알데하이드. 같이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알데. 알데하이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야?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있잖아. 그 시험 몇 번 보면 다 기억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뭐냐고 물어봐가지고 이제 그 옆으로 샜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아세트산 이온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온 하나 이제 엄청 중요한 거 MnO4 마이너스 나오죠. 자 이것도 그럼산 이온이다. 망가니즈. 어 망가니즈 산이요? 아니 여러분 자 이거 Mn이 뭐예요? 망가니즈. 그리고 손자 빼니까 망가니즈 산 이온.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요. 원래 망가니즈에 산소가 4개가 들어간 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 뭔가가 너무 많이 붙었어. 아유 야밥 졸라 많이 먹네. 그럼 오늘 뭐 시켰다고 그래? 과식.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이름은 망가니즈 산 이온 이렇게 붙여야 돼. 그런데 산소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앞에 어떤 글자가 붙는 거야? 아. 자, 여러분 이거 과망가니즈 아니에요? 과망가니즈 산 이온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야? 과망가니즈 산 이온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얘는 근데 과자 붙는 거 하나 알고 있는 거 또 있지 않아요? 과산화수. 굿자, 과산화수소.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요. H2O가 물이잖아요. 물을 우리말로 번역 안 하고 화학식으로 읽어주면 이건 산화수소입니다. 그런데 산화수소인데 안토가 하나 또 들어갔죠. 그래서 그렇지 이름이 과산화수소인 거예요. 이 과자가 붙은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는